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 상태가 어지럽게 변화하고 다양한 증상에 시달리게 되면서 몸을 힘들게 하는 게 하나둘이 아니게 됩니다. 현재 임신하신 산모님들 요즘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많은 임산부들이 수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신을 하면 몸 전체가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척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임산부에는 잘 먹는 것, 잘 쉬는 것, 잘 자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잘 자는 것은 임산부의 피로회복과 태아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면 임신 초기 산모님에게는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임산부가 충분히 숙면을 취할 경우 조산 위험률을 80%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입덧 만큼이나 힘든 임산부의 불면증의 원인과 함께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생활 습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임산부의 적당한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적당한 수면 시간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비임신기보다 1시간 정도 더 자야 하는데 그 이유로는 신체 변화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의 불면증은 임산부 2명 중 1명이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임신 중 흔한 증상 중 하나인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수면 시간이 짧아질 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또 이전에는 코를 안 골던 사람도 코를 심하게 곤다거나 쉽게 잠이 들지 못하거나 여러 번 깨고 뒤척이는 등 수면 중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만삭에 가까워지면서 더욱 수면의 질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임산부의 불면증이 심해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수면장애를 심하게 겪고 있는 임산부에게 태아의 맥박, 활동성, 호흡 등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장애를 진단받은 임산부는 그렇지 않은 임산부보다 미숙아를 출산할 위험이 30%나 높았으며 수면 무호흡증을 동반하게 되면 위험률이 50%나 급증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왜 떨어지게 될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선 임신 시기별로 불면증의 원인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초기는 임신 판명부터 13주 6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태반이나 태아의 신체가 서서히 형성되는 시기로 신체 안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임신 초기 불면증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생활 리듬의 혼란입니다. 임신을 하면 고체온이 지속되는 것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분비의 영향으로 낮 동안에 졸릴 수가 있습니다. 낮에 선잠을 자버리면 밤잠이 얕아져서 서서히 밤낮으로 역전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온기 지속으로 인한 고체온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임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여성 호르몬이 기초 체온을 올리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프로게스테론은 배란 시 분비가 증가하여 기초 체온이 고온기로 이행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지 않는 경우는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서서히 감소를 하고 월경과 함께 기초 체온은 저온기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신한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더욱 증가하고 고온기가 지속되기 때문에 기초 체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기초 체온이 높으면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잠들기 힘들어져서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신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서적 불안정이 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첫 임신의 경우에는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임신을 함으로써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짜증이 쉽게 나거나 스트레스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대체로 숙면을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불면증에 걸리기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초기 불면증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신 초기에 잠을 잘 수 없는 경우에는 낮에 너무 오랜 선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쏟아질 수 있겠지만 선잠은 25분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신 초기에는 아직 몸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기분 전환을 한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잠을 잘 때 몸의 심부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 제대로 체온을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취침 1시간 정도 전에 목욕을 하고 욕조에서 반신욕 등을 하며 몸을 데워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스트레스는 최대한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털어놓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디카페인, 허브차 등을 마시면서 릴렉스 효과가 높은 것들을 시도해보는 것도 스트레스 감소에 좋습니다. 다음은 임신 중기입니다. 임신 중기는 14주 0일부터 27주 6일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서서히 산모와 태아 모두 상태가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임신 중기 불면증의 원인으로는 먼저 에스트로겐의 영향인데요. 임신 중기에는 에스트로겐이 우위로 작용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게 되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족한 활동량입니다. 임신 중기에는 서서히 배가 커짐으로써 활동이 부족하고 피로가 부족하여 밤에 불면증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임신 중기는 안정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의 활동의 폭을 넓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임산부 요가와 산책 등을 도입하시는 산모님들도 있습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적당한 피로를 느낄 수 있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후기입니다. 임신 후기는 28주 0일 이후를 말을 하는데 산모의 배도 커지고 출산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임신 후기 불면증의 원인으로는 이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배의 압박감을 들 수 있습니다. 임신 후기가 되면 육안으로 봤을 때도 배가 크게 나오게 되고 좀처럼 안락한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등을 대고 자는 것이나 뒤척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빈뇨가 있습니다. 커진 자궁에 방광이 압박되기 때문에 빈뇨가 되어서 야간에 중도 각성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영양 부족과 혈액순환의 불량입니다. 배가 커짐으로써 위가 압박되어 서서히 식사를 많이 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태아에게 영양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처럼 섭취한 영양도 부족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미네랄의 균형이 깨지면 신경이나 근육이 흥분해 자는 사이에도 비복근경련이 일어나 중도 각성하게 됩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운동 부족에 걸리기 쉬운 데다가 배가 커짐으로써 하체 역류가 막히기 쉬워집니다. 혈액순환이 불량이 되면 하체가 차가워지기 쉽고 근육이 단단해져서 수축하기 쉬워지는 것도 다리에 쥐가 나기 쉬워지는 원인입니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분만이 가까워지면 불안과 긴장이 더해져서 잠을 충분히 잘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임신 생활로 다양한 행동의 제한이나 불면 상태의 지속 등이 축적되어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고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신 후기에는 배가 커지기 때문에 수면 시 얼마나 안락한 자세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앉는 베개나 산후에 사용한 수유 쿠션 등을 사이에 두고 무리가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임산부가 잘 때는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좋을까요? 임산부들은 배가 볼록 나와 있기 때문에 자면서도 여러 차례 자세를 바꾸게 되죠. 배가 많이 나와 엎드려 자는 것도 힘들고 요통과 속쓰림으로 인해 천장을 보고 똑바로 자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임신 중기 혹은 후기부터는 임산부가 똑바로 누워서 잘 경우 태반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뱃속 아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임산부가 편한 자세로 자도 괜찮지만 엎드려 자는 자세만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과 가슴이 눌려서 태아와 산모에게 좋지 않은 호흡과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은 특별히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 초기부터 수면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임신 중 옆으로 누워서 자면 자궁이 대정맥을 누르지 않고 심장에도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하지로의 혈액순환이 쉬워집니다. 특히 왼쪽 옆으로 눕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이든 똑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허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데 잠자는 중 자세를 바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잠을 자는 내내 옆으로만 누워 있으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또 많은 의사들이 옆으로 누워서 잘 수 있도록 한쪽에 베개를 받치고 자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옆으로 자는 것이 불편하다면 베개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서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산부가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엄마와 태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반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의 피로는 물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태아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임신한 상태에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늘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임산부가 숙면을 취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숙면을 취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불면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제대로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조명은 모두 끄고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커튼을 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방 안의 온도와 습도, 베개나 침구가 편안한지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차, 초콜릿은 뇌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저녁 시간에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맵거나 짠 음식은 속쓰림을 유발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 잠에 방해를 줄 수 있고요. 자기 전에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유에는 임신 초기 잠을 유도하는 물질인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잠들기 3, 4시간 전에 마치고 임신 중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것은 신체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최소 잠들기 3, 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 잠들기 전 따끈하다고 느낄 정도의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잠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목욕을 하게 되는 경우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수면 리듬을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초기 잠을 잘 때 일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패턴을 정하고 나면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생활 습관인 만큼 수면 리듬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산부의 불면증과 수면의 중요성, 그리고 숙면에 좋은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불면증은 2주 이상 진행되면 고착화될 수 있고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심해진다면 꼭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